사람이 많을수록 외롭다는 말,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경험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실감해 보셨을 겁니다. 평생을 직장과 일 중심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었지만 막상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관계의 밀도가 달라지죠. 전화벨은 줄고 약속은 뜸해지고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자리도 사라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오히려 사람을 더 붙잡으려 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무리하게 넓히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후 삶에서 진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을 늘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정리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유지되던 관계는 상당수가 역할 기반 관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남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앞으로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덜어내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끊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의 사용처를 선택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은 많아지지만 체력과 감정 에너지는 오히려 더 소중해집니다. 예전처럼 피곤해도 참고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웃으며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중요한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실제로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모임, 의무적인 만남, 형식적인 인맥은 과감히 줄이고 정말 편안하고 의미 있는 몇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면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김 씨는 처음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사 동료, 동창 모임, 각종 친목회까지 바쁘게 살면 공허함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비슷한 이야기의 반복이었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허탈함이 밀려왔죠. 결국 김 씨는 모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대신 매주 한 번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 2명과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 이후 김 씨는 사람을 덜 만나니까 오히려 덜 외롭다고 말합니다. 관계의 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문화센터와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고 억지로 분위기에 맞춰야 하는 순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대신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렸고 그 시간에 독서와 글쓰기를 시작했죠. 놀랍게도 박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더 잘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명해지니 관계도 자연스럽게 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에도 각자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의논 끝에 외부 모임을 대폭 줄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취미를 공유하며 관계의 중심을 받기 아니라 가정으로 옮긴 것이죠. 그 결과 이 부부는 사람을 줄였더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관계를 줄였더니 삶의 중심이 더 또렷해졌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누구를 만나는가 보다 왜 만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만나는 관계는 결국 또 다른 공허함을 낳기 쉽습니다. 반대로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관계는 많지 않아도 충분한 만족을 줍니다. 물론 사람을 줄인다는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죄책감도 들고
혹시나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절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며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은퇴 후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시간, 공간, 그리고 관계까지 모두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죠. 그 중에서도 관계는 삶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중심을 잃기보다 적은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삶. 어쩌면 그것이 은퇴 후 인생 이막을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줄였을 때 오히려 행복감이 높아질까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꽤 일관되게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많은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제시한 덤바의 수라는 개념에 따르면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는 약 15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명도 모두 같은 밀도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는 5명 내외,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15명 정도로 더 좁혀집니다. 결국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관계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이라는 구조 덕분에 이 한계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업무상 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되고 매일 반복적으로 얼굴을 마주치며 관계가 관리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사라지면서 뇌가 감당해야 하는 관계의 부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때 불필요하게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지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더 지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 에너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감정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자아 고갈이고 디플리션이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 맞춰 반응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회복 속도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관계를 줄이고 정말 편안한 사람들과만 교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유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신뢰감과 안정감을 높이고 정서적 만족감을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억지로 넓힌 관계보다 자연스럽고 깊은 관계가 훨씬 더 큰 심리적 보상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선택과 집중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가 증가하고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많아질수록 누굴 더 챙겨야 하지? 이 모임도 나가야 하나? 같은 고민이 늘어나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반면 관계를 단순화하면 이런 의사결정 부담이 줄어들고 삶 전체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폭을 줄이고 대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실렉티버티 시리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인간은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더 우선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은퇴는 바로 이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줄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정제의 과정이라는 것. 과거에는 넓은 네트워크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나를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무작정 끊어내는 방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에너지가 채워지는가 아니면 소모되는가?
이 관계는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내가 애써 유지하고 있는가? 이 사람과의 시간은 의무인가 선택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반복적으로 부정적이라면 그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편안하게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건 더 깊게 가져갈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사람을 줄인 자리에 나 자신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줄이면 공백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데 사실 그 자리는 자기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취미, 건강, 배움, 혹은 혼자만의 시간 같은 것들 말이죠. 이 기반이 단단해질수록 인간관계도 더 건강한 형태로 유지됩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의 방향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사람을 선택하는 삶. 사람을 줄인다는 건 외로워지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덜 외롭기 위한 전략에 가깝습니다.